저 워크숍 너무 기대되는데 어떡해요? 아니, 몸으로 말해요? 해요, 안 해요? 노는 거 너무 좋아. 안녕, 디마 친구들. 요즘 따라 너무 놀고 싶어서 워크숍에 관심이 많은 데비야. 몸으로 말해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나랑 같이 페이스북 페이드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페이드 광고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기억나?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가 있고 또 광고 세트 안에 광고 소재가 있었어.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조용히 이 말을 다시 보고 오면 돼. 그래서 오늘은 광고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타겟팅이라는 말 자체가 타겟, 말 그대로 하면은 목표로 하는 사람, 노리는 사람이거든. 내 광고를 누구한테 보여줄지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광고에서 제일 처음에 세팅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 내가 만약에 애플이라고 해보자. 맥북을 판매한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 맥북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 혹은 노트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지. 지금 우디는 사실 맥북이 생겼잖아? 만약에 내가 우디한테 맥북 할인하는 광고를 내보낸다고 하면 어때? 우디는 하나 더 살 것 같아? 그치? 스킵할 것 같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광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내 광고를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어떤 사람이 내 광고를 보고 반응할지를 잘 설정하는 게 특히나 중요해.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내 브랜드도 알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구매까지 일으켜야 되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타겟팅을 광고 세트 단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은 홍보하기를 누른 다음에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선택하게 되어 있지. 그런데 아무래도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세팅할 때 조금 더 타겟팅 할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오늘은 광고 관리자로 타겟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페이스북에서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타겟팅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어. 첫 번째는 핵심 타겟, 두 번째는 맞춤 타겟, 그리고 마지막은 유사 타겟이야.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관심사는 어떤지, 또 최근에 한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유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타겟팅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맞춤 타겟인데, 맞춤 타겟은 광고를 세팅하는 사람한테 맞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이라던가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자 등을 타겟팅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맞춤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해. 이 사람이 로그인한 이후에 최근에 본 콘텐츠라던가 혹은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떤 단어를 검색했었는지, 어떤 해시태그들을 검색했었는지 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분류를 해.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방금 만들어둔 맞춤 타겟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맞춤 타겟은 아니야. 내 페이지를 방문했거나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은 아니지만 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공통 특성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유사한 사람들을 타겟팅 해볼까? 해서 만들어진 타겟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는 총 3가지 타겟팅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잘 조합하면은 내 브랜드에 혹은 내가 광고하는 제품에 굉장히 핏한 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어.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사실 맞춤 타겟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맞춤 타겟은 말 그대로 나한테 맞춤화된 타겟팅이라고 했잖아.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에 권한이 없으면은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쟁사 웹사이트에 들어간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그 페이지나 웹사이트가 내 자산이 아니고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정은 불가능하고 나는 오직 내가 가진 페이지랑 웹사이트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광고 세트에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해주면 돼. 맥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노트북 관련된 관심사, 혹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태그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관심사가 형성되어 있을 거야. 그런 관심사를 추가해주면 되고, 혹은 맞춤 타겟을 이용해서 애플 사이트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타겟팅해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 있는데 이 3가지를 타겟팅할 때 핵심 타겟, 관심사 그룹에서 내가 노트북 말고도 애플도 할 수 있댔잖아. 이걸 2개를 같이 넣게 되면은 이 2개가 합집합으로 적용이 돼. 노트북과 애플에 관심이 모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트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애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합쳐져서 타겟팅이 되는 거지. 한 광고 세트 안에서 설정하게 되면은 이 3개가 교집합으로 진행이 돼. 이게 단점은 한 광고 세트에 너무 많은 타겟팅을 넣을 때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타겟이 너무 좁아지거나 너무 커져가지고 효율이 더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타겟을 적절히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때? 오늘은 타겟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줘. 내가 확인하고 답글 꼭 남겨둘게.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실습을 시작해 볼 건데 3가지 유형의 타겟팅이 있다고 말해줬잖아. 핵심 타겟은 기본적인 데이터, 맞춤 타겟은 팔로워라던가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사용한 타겟팅, 유사 타겟은 그 사람들하고 유사한 타겟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타겟팅 하는 걸 보여줄 건데 광고 관리자에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광고 관리자에 들어왔고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둔 상태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바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광고 세트로 들어가 볼게. 제일 위에 어떤 목표로 할지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자세한 거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타겟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어. 광고를 노출할 사람들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돼. 위치랑 연령, 성별 이 3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타겟팅이고 상세 타겟팅에서 내가 원하는 관심사 혹은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어. 페이스북이 글로벌한 매체잖아. 그래서 위치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연령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연령대를 찾아주면 돼. 맥북이라면은 아무래도 구매 자체는 대학생부터 많이 사겠지? 한 19세 정도 이상으로 하고 65세까지는 굳이 이걸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연령대를 좀 낮춰볼게. 그러면 이제는 19세에서 35살까지가 타겟팅이 되는 거지. 성별은 모든 성별로 하고 상세 타겟팅을 눌러보면은 찾아보기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타겟팅을 설정할 수도 있어. 학력은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그리고 관심사에서는 비즈니스나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쇼핑 및 패션에 관심이 있는지, 쇼핑 및 패션에서도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카테고리화 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잘 못 찾겠다면은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어. 노트북을 검색하면은 타겟팅 해놓은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노트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약 5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애플 한번 검색해볼까? 애플 뮤직, 애플 워치, 애플 TV 이렇게 다 나오잖아. 여기서 내 거에 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주면 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애플이 사실 사과일 수도 있잖아. 진짜 사과. 만약에 사과였다면은 타겟팅 옆에 관심사 분류가 나와 있어. 이 관심사 분류가 식음료였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기타 관심사니까 브랜드 애플이 맞는 거야. 이 타겟 광고 세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거나 최근에 여기에 갔으면서 19세에서 35세 사이인 사람이고 노트북이나 애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춤 타겟팅은 반대로 조금 위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말을 했잖아.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어주면 되고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 둘 다 여기서 만들면 돼. 맞춤 타겟은 내 데이터 소스를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누를 거고 웹사이트랑 관련된 소스는 웹사이트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하고 관련된 소스들은 이 아래에서 선택해주면 돼. 나는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을 눌렀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만드는 거고 지금부터 이 모수는 365일간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다 이름을 써주고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고 바로 유사 타겟을 만들지도 나와. 누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랑 비슷한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몇 %나 비슷한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1%에서 멀어질수록 타겟팅이랑 겹치는 행동이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래서 보통은 나는 2% 정도로 설정해가지고 타겟을 만들어. 내가 아까 말했던 3가지 타겟팅은 전부 다 진행을 한 건데 이 광고 세트 안에서는 전부 다 교집합이 된다고 말을 해줬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 참여했거나 인스타그램 참여한 사람이 유사하면서 대한민국, 미국에 살면서 19세에서 35세 사이이면서 노트북 애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예상 타겟 규모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지 너무 적은 거야. 이럴 때는 조금 타겟팅을 빼주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는 핵심 타겟만 가거나 연령대 성별에다가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을 가는 방향으로 광고 세트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 알아두면 좋은 게 상세 타겟팅이나 맞춤 타겟 안에서 설정한 타겟들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도 내가 대한민국, 미국을 걸었을 때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거라고 했잖아. 합집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노트북 애플이라고 관심사를 2가지를 걸게 되면은 노트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애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면서 애플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을 타겟팅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2개만 걸었지만 사실 이걸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타겟팅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어렵다면은 추천을 눌러보면은 관심사들이랑 연관도가 높은 타겟팅들이 이렇게 밑에 떠. 괜찮다 싶은 거는 같이 눌러주면 돼. 애플 스토어라던가 아이패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넣어주면 돼. 그렇게 하면은 노트북에 관심이 있거나 애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타겟팅이 되는 거지.
맞춤 타겟팅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를 타겟팅을 넣었고 추가적으로 단 타겟팅을 넣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참여자이거나 페이스북 참여자이거나 한 타겟팅 그룹 안에서 설정한 타겟들은 전부 다 합집합이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어때? 여기까지 하면 좀 이해가 돼? 오늘 실습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자. 안녕!